오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중국 제조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둘째,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버는 산업. 셋째, 반대로 한국이 밀리고 있는 산업. 끝까지 보시면 중국이 무서워 대신 어디가 기회고 어디가 위험인지가 보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강해지면 한국 경제가 위협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도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위기를 맞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산업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겁주는 게 아니라 팩트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기계, 화학, 자동차, 철강 4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조선은 어떻냐면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의 76.5%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12.8%입니다. 컨테이너선 발주 122척 중 중국이 114척, 한국이 8척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한국이 무조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척수는 중국이 압도하지만 단가가 다릅니다. 중국 컨테이너선 평균 단가 1억 5천만 달러, 한국 LNG 운반선 평균 단가 2억 6천만 달러. 한국이 70% 이상 높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 극저온 탱크, 특수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따라오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물류가 막히면서 LNG 운반선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한국이 유리해지는 곳은 어딜까요? 반도체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 USCC 보고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국이 명확한 우위를 유지하는 곳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이다. HBM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202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픽테크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GPU, SK 하이닉스 HBM, 한국 반도체 수출. 미국이 AI에 투자할수록 한국 반도체 수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적 연결고리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 관세를 못 때리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중국은 못 따라오냐면 HBM을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만드는데 미국 제재로 중국의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딜로이트 2026 반도체 산업 전망을 보면 HBM 가격이 올해 중반까지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은 작년 1,650억 달러에서 올해 1,800억 달러로 9.1%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선, 미국이 한국 손을 잡는 이유. 중국 조선이 물량을 압도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한국 조선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까요? 미국 해군 함정은 군사 보안 때문에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 중에서 한국만이 미국 해군 함정을 정비할 기술과 규모가 있어요.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LNG 운반선, 탱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수출은 올해 8.6% 증가, 34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파트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이미 중국에 밀렸습니다. 2026년 한국 석유화학 수출은 6.1%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가격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철강도 2.1% 감소 예상입니다. 중국 철강이 저가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은 단기간에 반전이 어렵습니다. 배터리 위기가 현실입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3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공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CATL과 BYD는 풀가동 중입니다.
한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4년 61%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22%에서 38%로 올라갔어요. 배터리는 단기 반등이 어렵습니다. CATL 가격 공세가 멈출 이유가 없고 IRA 보조금도 트럼프 정부에서 불확실합니다. 장기 경고 2030년 시나리오.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금 한국이 반도체, 전자, 조선, 석유화학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2030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반도체에서 2030년까지 70% 자금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보조금으로 조선, 배터리, 자동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반도체 조선은 구조적 수혜가 유지됩니다. 인력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단기 반등이 어렵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은 구조 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의 부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산업 지도로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 핵심 정리합니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버는 곳, 반도체 HBM은 구조적 독점입니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특수성과 미국 군사 협력이 기대됩니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이 지는 곳,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이미 역전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경고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적할 변수 두 가지들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진행 속도, EUV 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HBM 독점은 유효합니다. 미국 IRA 보조금의 향방, 트럼프 정부가 배터리 보조금을 줄이면 한국 배터리 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중 금융 전쟁의 전체 구조를 다룹니다. 달러 무기화, 위안화의 한계, 그리고 한국이 이 싸움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면밀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분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